안녕하세요. 책을 읽다 레니입니다. 오늘은 아니 에르노의 단순한 열정을 가지고 왔습니다. 요즘 제가 소설을 읽은 지 오래돼서 힐링도 하면서 좀 재미있게 읽으려고 이 책을 샀는데요. 막상 읽어보니까 정말 너무 재밌더라고요. 그래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. 근데 이게 소개를 하려고 하니까 소개할 내용이 별로 없어요. 그래서 오늘 영상은 소개 영상 아니고요. 여러분들께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느꼈던 감정이나 생각했던 것들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. 내용은 단순해요. 한 여자가 외국인 유부남을 만나 사랑을 하면서 느끼는 감정을 쓴 소설입니다. 이 문장에 대해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게요. 일단 여기 주인공인 한 여자는 아니 에르노가 작품 속에서도 밝혔고 나중에 인터뷰 같은 데서도 밝혔듯이 작가 그대로입니다. 내가 경험하지 않은 것은 쓴 적이 없다라고 말했는데요. 이 자전적인 글쓰기는 20세기 말부터 현재까지 프랑스 문학을 포함한 예술계 전반에서 유행한 사조라고 하네요. 역사적으로는 1, 2차 세계대전도 끝나고 정치적인 좌우대립이라든지 경제적인 위기 같은 것도 없어진 현대사회에서 개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 된 것이죠. 이런 시대적인 분위기와 아니 에르노의 글쓰기가 잘 맞아 떨어졌습니다. 이 장르를 오토 픽션이라고 합니다. 오토, 내 이야기인데 픽션, 사실이 아닌 소설이다. 뭐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정도 되겠네요. 그런데 이 내 이야기를 쓴다는 것이 글을 써보려고 하신 분이나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. 저 같은 경우엔 일어난 사실이야 뭐 오픈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을 통해서 내가 겪었던 감정 같은 것을 오픈하는 것은 좀 많이 부끄럽더라고요. 사실 알고 보면 별거 없는 인생이지만 별거 없기 때문에 더 부끄러운 것 같아요. 그럼 작가가 말한 대로 경험하지 않은 것은 쓰지 않았다는 것이 소설이 아니라는 말일까요? 책의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이 있어요. 그 사람은 당신 나에 대해 책을 쓰진 않겠지? 하고 말했다. 나는 그 사람에 대한 책도 나에 대한 책도 쓰지 않았다. 단지 그 사람 존재 그 자체로 인해 내게로 온 단어들을 글로 표현했을 뿐이다. 그 사람은 이것을 읽지 않을 것이며 또 그 사람이 읽으라고 이 글을 쓴 것도 아니다. 이 글은 그 사람이 내게 준 무엇을 드러내 보인 것일 뿐이다. 소설에 등장하는 나, 그 사람의 존재,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난 일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때의 감정과 생각에 관해서 글을 썼고 그것의 진실은 표현된 단어들에게만 있다.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이해하시기 쉬우실까요?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. 두 번째, 유부남과의 사랑입니다. 불륜이죠. 단순한 열정이 발표된 1991년 프랑스 사회가 어떤 분위기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니 에르노는 당시 대학의 문예 교수였고 이미 유명한 작가였습니다. 이런 아니 에르노가 자전적인 소설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작품을 발표하니 당시 문단과 독자들은 굉장히 큰 충격에 사로잡혔다고 해요. 그러나 저는 지금 2020년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당시 프랑스의 상황보다는 현재의 상황에서 어떻게 불륜을 해석할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얼마 전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가 크게 유행을 하면서 아줌마들 사이에서는 불륜이라는 소재에 대해서 관심도 많아지고 이야기해 볼 기회도 굉장히 많았습니다. 사실 저는 불륜이라는 행위랑 감정이랑 좀 분리해서
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. 드라마에서 바람난 남편이 자기 변명으로 이런 이야기를 해요. 사랑이 죄는 아니잖아! 이렇게 말을 합니다. 저는 이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. 여기서 그 남편은 불륜의 행위 자체가 아니라 자신이 느끼는 감정이 어떤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 자신에게는 그 말이 진실인 거죠.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는 이 불륜이라는 소재를 이야기할 때 감정과 행위를 혼재해서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요. 감정까지도 불결하고 거짓이고 비도덕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. 또 이걸 분리해서 구구절절 설명하다 보면 나쁜 소재에 대한 구차한 변명으로 여기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설명하기가 난감한 부분이 되어버려요. 이런 소설이나 예술 분야는 행위에 대한 도덕적인 판단을 벗어나 감정만을 다룰 수 있는 특수한 분야라고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독자로서는 이 행위에 대한 도덕적인 판단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. 작가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해 볼까요? 사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노벨 문학상에 대해 말씀드렸거든요. 자료조사를 하다 보니까 올해 노벨 문학상을 받은 루이즈 글릭은 태어나기도 전에 죽은 언니가 있더라고요. 그 언니 때문에 늘 글 속에 그림자가 있었고요. 그런데 이 소설의 작가인 아니 에르노도 태어나기 몇 해 전에 언니가 죽었다고 하더라고요. 존재하지 않는데 늘 존재하는 가족. 자신의 존재가 좀 늘 상대적인 존재가 되는 거잖아요. 이런 상황이면 자기 자신을 어떤 존재에 대한 그림자 같다라고 느껴질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랬는지 아니 에르노도 작품 속에서 가족의 굴레를 벗어나고 싶어 하기도 하고 반면에 그 끈을 놓지 못하는 그런 모습도 많이 보여주더라고요. 이 소설의 주인공은 제목 그대로 굉장히 열정적으로 사랑을 합니다. 근데 불어에서 이 열정을 뜻하는 빠시옹이라는 이 단어는 사랑의 열정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느꼈던 순환, 고통, 그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. 작가가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랑을 하면서 그 사랑에 열정적이었던 만큼 또한 고통스럽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게 하는데요. 저는 열정 앞에 오는 단순한이라는 수식어가 조금 마음에 걸리더라고요. 왜 단순한일까 하고 책을 덮고 여운을 가지고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. 그렇게 열렬하게 사랑하고 헤어지고 또 다시 만나기도 하고 그거를 책으로 써서 감정을 정리까지 하잖아요. 그렇게 책을 덮으니까 알겠더라고요. 다 지나고 나니까 단순해지는 거예요. 명확해지는 거죠. 그래서 이 책이 굉장히 얇지만 저한테는 대서사시 같이 느껴졌습니다. 가을에 읽어서 좋았고요. 겨울로 진입한 이 길목에서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어서 저는 이 책을 지금 읽어서 참 좋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내년 봄에는 필립 빌랭의 포옹이라는 책을 읽을 건데요. 이 책이 뭔지 설명해 드릴게요. 포옹의 저자인 필립 빌랭은 단순한 열정을 읽을 당시 갓 대학에 입학한 새내기였어요. 아니 에르노보다 무려 33살이나 어린 남자였죠. 이 단순한 열정을 읽고 아니 에르노가 너무 좋아진 거예요. 그래서 찾아가서 5년 동안 실제로 사랑을 합니다. 그리고 그 사랑의 감정을 단순한 열정의 글쓰기 방식을 차용해서 그대로 포옹이라는 작품을 썼어요. 소설보다 더 소설 같죠? 내년 봄에 읽고 소개해 드릴게요. 오늘은 단순한 열정을 읽고 제가 느낀 감정이라든지 생각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왔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해주시면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책과 영상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.
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그럼 책 읽는 좋은 하루 되세요. 감사합니다.